유병헌 씨의 핵심 도피 조력자로 알려진 두 엄마 중에서 신엄마, 그러니까 이른바 신엄마입니다. 어제 검찰에 자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횡령과 부동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 중이던 유병헌 씨의 형 유병현 씨도 어제 오전 경찰에 의해서 긴급 체포됐는데요. 수사팀이 이런 핵심 인물의 확보로 수사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현장에서 강력 사건을 다뤄온 분입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반 수사팀장과 전화 연결해서 내용 한번 살펴보죠. 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금수원 압수수색 해도 찾을 수 없었던 그 핵심 조력자, 기획자라고 알려진 신엄마가 어제 검찰에 자수를 했는데요. 네네. 신엄마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고 왜 핵심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명희 씨는 우리나라 그 대기업체 하나인 D건설의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83년도부터 유병헌 씨 측근으로서 계속 같이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재력도 상당한 사람이고. 예, 임원 부인이니까. 이번에 그 금수원 그 내에서 유병헌 씨 도피 그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또 재밌는 거는 신명희 씨 그 딸이 지금 도피 중인 유대균 씨의 경호원으로 지금 박모 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이분이 지금 그 태권도 유단자이고 그 서울에 있는 그 체대를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국제 태권도 심판 자격도 있고 태권도 협회 실력자네요. 상임 이사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지금 신명희 씨는 현재 자수를 해서 검찰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이제 이 부분은 어제 오늘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어떤 그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자수 이유를 보니까요. 더 이상 숨어 지내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했는데 이게 딸도 그 경호 역할을 맡고 있고 그리고 본인도 굉장히 열성 신도 그룹 이끌면서 이렇게 열성을 보였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자수를 했다는 게 사실 조금 납득이 안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이유로 압축을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자수를 할 때 딸의 안위가 걱정이 된다. 그리고 이제 금수원에 있는 신도들이 구속이 된다라든가 수배를 받아서 쫓기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괴롭고 또 나도 정말 도피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 이제 이런 이유로 자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딸이 아니라든가 주변 신도들의 어떤 걱정이 돼서 자수를 했다는 거는 좀 의식이 낮아 보이고 사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뭔가 이제 유병헌 씨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끝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딸이 아니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상 내 임무가 끝나서 또 다른 제3의 인물에게 컨트롤타워 책임을 넘기고 이제 자수를 하는 소위 말하면 꼬리 자르기식의 어떤 그런 처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도피 생활이 한 단계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도 파벌이 많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물러났을 가능성 같은 건 있을까요? 이제 순복음 평신도회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기독교 복음 침례라는 게 있는데 원래 이제 이 평신도회에서 유병헌 회장이 핵심 인물을 평신도에다 심어놓고 그다음에 계열사의 많은 인맥들을 심어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금 관리라든가 이런 걸 쭉 해왔었던 거고 같은 구원파 신도지만 기독교 복음 침례 쪽은 사실상은 밖에서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 복음 침례의 순수한 어떤 종교를 생각하고 모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병헌 씨 도피로 인하여서 유병헌 씨 일가의 어떤 비리가 밝혀지고 프랑스의 마을을 통째로 샀다라든가 아니면 쿠베르 마을을 통째로 샀다라든가 또 유대균의 시계 수집하는 게 나왔죠. 보도도 됐지만 이런 시계가 파텍이라든가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시계가 수천 개씩 한 개에 보통 3천만 원에서 1억 가까이 되는 시계를 수천 점씩 모으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자식들도 각종 자금 축적을 해가지고 해외로 빼돌린 이런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이반이 일어나고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내부에서도 핵심 측근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가면 이 분들도 지금 무너지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고사작전 이런 가능성도 있다. 팔다리 다 자르고 하면 결국 몸통이 드러나지 않겠나. 이런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면 그 검거에 좀 나름대로의 희망이 생기긴 하는데 심리적 압박이 분명히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네네. 그런데 지금 검경 그리고 무슨 군인도 초계함까지 동원하면서 대대적인 그 검거 작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렇게 뭔가 티나게 그리고 전남 순천에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거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지 좀 모르겠거든요. 지금 이 상태는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영어로 잠깐 말을 하겠습니다. 뭐 메머드급, 메가톤급 또 뭐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 있죠. 블록버스터, 스펙타클, 다이나믹, 서스펜스 이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창군 이래에 또 창경, 경찰 생긴 이래, 검찰 생긴 이래 또 전 국민 반상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엄청난 국가적인 총 지금 그 공격 동원령이에요, 동원령. 총 공세를 지금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병헌 일가가 지금 검거되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총체적 난국이라고 이제 하는데 지금 유병헌 일가가 숨는 거는 현재로 봐서는 잡히지 않고 있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거의 지금 다 됐다. 검거 시점이 상당히 임박해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막판까지 왔다. 이게 이제 밀항을 그 계속 타깃이 원래 밀항이기 때문에 밀항을 지금 최대한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밀항하는 부분만 잘 막아내면 곧 그 월드컵 기간 중 안이라도 좀 체포되지 않나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는데 밀항이라는 게 사실 루트도 굉장히 많고 워낙에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오랫동안 있었던 노하우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이미 일어났을 가능성 같은 것도 얘기가 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밀항이라는 게 그렇게 뭐 쉽지도 않지만 또 우리 남양 같은 경우는 천여 개의 그 밀항 루트가 있다고 하는데 통상 밀항 브로커들이 한 50여 개 정도를 지금 남양 같은 데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해안 쪽에도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산동성으로 지금 이미 탈출을 해서 제3국으로의 어떤 또 프랑스로의 그 도피를 마련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현재 검경 수사단 입장에서는 아직 국내를 탈출하지 못한 걸로 한국을 탈출하지 못한 걸로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계속 그 추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DNA 같은 게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계속 살펴봐 주시고 다음에도 좋은 얘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반 수사팀장이었습니다.